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휴가 다녀와서 여독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피로를 풀려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여유를 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피로회복제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피로회복제 정말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줄까요? 오늘 피로회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약사 이수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일하고 있고 현직 약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선생님. 심신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피로를 단시간에 확 풀어줄 마법과 같은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피로회복제 광고를 보면 왠지 피로가 단숨에 풀릴 것만 같습니다. 약국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구입하시죠? 네, 약국에서 가장 흔히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피로회복인데요. 이제 피로회복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피로회복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들어가 있는 거, 한약재 성분들, 로얄 젤리, 요새는 인테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다는 성분이 있을수록 가격도 상당하죠. 1회분에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피로회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생각하면 커피 생각하시겠지만 커피는 우리가 보통 마실 때 카페인 마시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보다 몸에 좋은 걸 이제 먹으려고 비싼 피로회복제를 찾았는데 그 안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로회복제 찾을 때는 단박에 잠도 쫓아지고 힘이 나는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성 효과를 보려면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TV에서 많이 보시는 피고나텐, 바카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피로회복제라고 자부를 하고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약간 비싼 피로회복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바카땡 같은 경우는 비싸지도 않아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사실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긴 하죠. 이 제약회사들이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피로회복제 카페인 함량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찾으시더라도 이런 것들 안 된다고 좀 만류를 해야 됩니다. 이 피로회복제 시장이 커지니까 너도나도 피로회복제 개발에 막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 제약회사는 자사에서 시판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걸로 고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를 만들다가 시작처에서 이런 이름은 안 된다라고 반려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카페인 얘기가 나오면 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하루에 한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여름은 더 더우니까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그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건 좋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긴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적당량의 카페인은 당연히 좋을 수 있으나 이 적당량 드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요. 이 개인차가 있는 건데요. 카페인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아시겠지만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잊게 하는 거죠. 오히려 카페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 더 피로해지고 카페인 중독도 되기가 쉬워요. 습관적으로 카페인 드시던 분들이 이제 카페인을 끊었을 때 훨씬 더 피로해진다든지 두통이나 불안해진다든지 가벼운 우울증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페인 음료뿐만이 아니라 감기약이나 두통약 중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피로회복제로 생각을 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카페인에 중독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카페인에 약간 위험성이 지금 있잖아요. 약간의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불안 증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페인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사회가 카페인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피곤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지 그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카페인 드시고 날밤 새워서 일하는 게 이게 청춘이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수입이 허가가 안 됐는데 고카페인 음료들이 있어요. 커피 말고도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있고, 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에너지 충전되고 활력이 날 것 같잖아요. 다들 잘 아시죠?
마시는 뭐 빨간소, 뜨거운 여섯, 괴물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이게 당분과 카페인이 굉장히 고함량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라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카페인인데 이걸 천연 카페인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이 마치 기존의 뭐 바카땡에 있는 합성 카페인보다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커피에 있는 것도 식물 추출이니까 천연 카페인이거든요. 이 천연 카페인과 합성 카페인이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네.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에너지 드링크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카페인 음료들이 일반 탄산음료로 분리가 돼서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시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탄산음료로 분류된 고카페인 음료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때는 편의점마다 뭐 품절 사태를 빚기도 하고요. 뭐 붕붕 드링크 이런 걸로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가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진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판기에도 있고 진짜 편의점에도 너무나 많고요. 근데 이 음료를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모 편의점에서 PB 상품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박아놓은 어떤 커피 우유? 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그림 있는 커피 우유였는데 이게 커피 우유까지 가면 어린이까지도 이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소 음료의 2배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먹고 격렬하게 운동을 하다가 청소년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규제를 해야라는 이제 요구가 있죠. 그래서 호주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아예 분류해서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많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규제 요구를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바카땡?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피로회복제, 뭐 예를 들면 우르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 우르땡은 피로는 간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로회복제로 혹은 숙취해소제로 인식을 하고 드세요. 근데 이 약의 주요 성분은 사실 자양강장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담즙을 잘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 담즙이 나오면 소화액이 잘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이런 우르땡은 그러니까 담석증이라고 담즙이 이동하는 관에 돌덩이가 생겼을 때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려고 쓰시거든요. 지방간이라든지. 물론 이제 정말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하신 분들은 우르땡을 드시면 피로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피로의 원인에는 간이 많지 않거든요. 간질환이 있다든지 간염이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시면 사실 피로의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르땡을 드시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보통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복합 우르땡 이거 광고하는 거거든요. 전문 약은 광고를 할 수가 없지만 이 복합 우르땡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요 성분은 사실 저함량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뭐 인삼이나 비타민, 뭐 타우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로 회복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술 드신 다음에 드시는 우르땡은 뭐 이런 비타민의 효과 내지는 이 주요 성분이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술 드실 때 기름진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해시켜가지고 속이 불편한 걸 해소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이런 걸 사드실 게 아니라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우르땡은 간 때문이야라고 광고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피로는 간 때문이야.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책을 냈다가 그 회사에서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간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피로 회복제라고 말하지 않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약품을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감기약을 먹고 피로가 좀 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약물 오남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젊은 분들 중에는 요새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옛날부터 드셔오신 대로 이 카페인이 들어간 감기약이나 진통제, 뭐 대표적으로 판피땡, 뭐 개보땡,
사리땡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 몸도 좀 노곤노곤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스 카페인, 그러니까 합성 카페인이 50ml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카스 한 병에 들어간 30ml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알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한 알 먹다가 이제 적응이 되니까 두세 알씩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통제랑 카페인이 만나니까 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더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시면 간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카페인 중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과음한 다음날 피곤하니까 또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간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소비자로서 어떤 약을 구입할지가 처방받는 약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사실은 약을 구입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약품 광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무분별한 약품 광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의 오남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정말 TV에 광고가 한번 나오면요. 바로 효과가 와요. 그 와가지고 누가 광고한 제품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는 있어요. 특별히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진통제처럼 오남용을 할 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으로 아이돌 스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페인이 들어간 약 진통제를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 매출이 급상승한 거예요. 우리 오빠들이 광고하는 약인데 내가 이걸 먹어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혹은 아직 그 장기라든지 신체가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오남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의약품 광고의 문제는 뭐 나중에 사실 또 얘기할 게 참 많겠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비타민제, 뭐 홍삼 또 이런 걸로도 또 피로회복제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 것들도 몸에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요새는 양질의 식사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필요하긴 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도 참 많거든요. 식사를 사실 잘 챙겨 드신다면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약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마트나 방문 판매의 비중도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품질이나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검증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가짜 백소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국에 정말 피곤한 분들이 오면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무의미할 때가 많죠. 직장에 가서 저 좀 쉴게요 하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쭉 쉬세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라기보다 피곤을 잊고 일을 해야 되니까 혹은 이걸 먹으면 내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약물을 좀 마음의 도피처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하잖아요. 나만 피로한 게 아니고 다들 피곤한데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야. 피곤한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이제 피로는 어떤 개인적 질환이 아니라 사회적 질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사회가 오면 뭐 피로회복제가 필요 없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약간 먼 바람도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로회복제를 먹고 피로를 단숨에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로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OECD 국가에 비해 OECD는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장시간의 중노동의 결과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내 자신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